네, 안녕하세요. 네. 나와? 여기도 나오고. 아. 오늘은 숫자가 확 줄었죠? 피서철도 있고, 제가 사실은 유튜브로 이렇게 다 하려고 했는데,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. 여기 줄이 이렇게 길면 이동하다 이게 자빠질 수가 있잖아. 그죠?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이 중간에 끊기면 또 이거 신경 쓰랴, 강의 신경 쓰랴, 막 이렇게 어떤 그 혼동 상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하는 게 좋겠다. 저번에 하듯이 그냥 녹음이나 하고 이렇게 더빙을 해가지고 영상을 쪼개서 옥션에 올려놓거든요. 근데 유튜브에는 잘라서 한 2개 정도만 올려놓을 거예요. 그래서 킹세나는 오히려 제가 유료 강좌로 하려고 유튜브에는 10,000원으로 돼 있어요. 그 옥션에는. 알고 계세요? 본 사람이 없구만. 돈을 안 내네. 돈을 안 내. 이 정도 하면 돈을 좀 써야 되잖아. 돈을 안 써야지. 좀 괜찮으세요? 네. 뭐, 직방 맞는 거 없죠? 네.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떤 투자처들이 있는데, 오히려 이렇게 수가 한 20명, 30명? 20명? 어때? 한 20명, 24분 되시는 게 훨씬 더 저한테 집중력이 좋네요. 뒤에는 들리세요? 네. 항상 제가 이거를 미리 하루 전에 준비한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와가지고 1시간 써서 부랴부랴 이렇게 지금 온 거거든요. 예전에는 이런 거 없이도 그냥 판서만 해가지고도 강의를 했었는데, 그래도 영상을 돈을 받아내려면은 25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시간이 너무 힘들어. 그렇습니다. 원래 이 법정지상권이란 이슈가 은근히 돈이 좀 됩니다. 은근히. 근데 법정지상권은 항상 문제가 뭐예요? 대출이 잘 안 된다는 거죠. 그죠? 법정지상권이 뭔지 전혀 모르신다. 나는 처음 들었다. 오늘 손 들어 보시죠. 처음 들으신 분 4분, 5분, 6분. 나는 중간 정도는 안다. 손 들어 보시죠. 그래? 성태 씨 법정지상권이 뭐야? 난 바로 시키거든. 건물과 토지와 토지와 건물과 아예 아는 대로 얘기해. 네. 편하게 얘기해. 나중에 낙찰을 받았을 때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다른 형태의 권리로서 건물 주인은 토지 주인에게 지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와 땅 주인은 건물 주인에게 받아야 되는 입장. 그러니까 서로 주인이 다른 거죠. 건물과 땅. 네. 그 정도면은 많이 아시는 거예요. 말 그대로 그냥 토지하고 건물이 한 사람 소유여야 했는데, 그게 토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소유권이 좀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하죠. 근데 원래 그 토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르면 그 토지 주인이 승낙하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? 철거를 해야 되죠. 그죠?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시골에 임야에 땅을 사놓고 한 20년 동안 안 갔어. 그랬더니 나중에 21년째 갔더니 묘가 한 20기씩 있을 수도 있죠. 갔다가 누가 묻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, 또 갔더니 누군가가 농가주택을 지어놓고 자기 집 마당처럼 쓰고 있는 수도 있어요. 그럴 수 있겠죠. 그럴 때는 우리가 저희의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철거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철거하라.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의 뜻은 뭐냐면, 토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좀 다르더라도 무엇을 철거하지 말라는 걸까요? 1번 토지, 2번 건물. 그렇지. 그러니까 건물 주인의 권리인 거죠, 이거는. 그러니까 누구의 권리다? 네,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그러면 이거는 건물 주인이 갖는 거야. 그 말은 뭐예요? 여러분들이 땅을 낙찰받으면 여러분이 갖는 게 아니죠.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을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권리가 아니야, 법정지상권은. 건물 주인이
나한테 덤빌 때 쓰는 표현이에요. 나 법정지상권 있어. 이렇게 하고 덤비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이 건물만 매수할 수도 있겠죠. 네. 가끔 보면은 건물만 매각 사건들이 있어요.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되면은 내가 땅 주인한테 철거 안 당하고 덤빌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내가 건물을 사놨는데 땅 주인이 어느 날 철거하라고 소송이 막 들어와 버릴 수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게 건물 주인의 권리다. 이것만 알아도 지상권은 많이 아시는 게 된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제 그 토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를 때 건물 주인이 갖는 권리고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땅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누군가가 내 집에 내 땅에다가 집이 지어져 있는데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철거도 못 한다라고 하면은 어떠세요? 억울하죠. 네, 억울하고 열받죠.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지상권, 법정 지상권을 많이 허용하는 쪽일까요? 어떤 좀 좁은 범위에서 허용을 할까요? 그렇죠. 제한적으로 일정한 조건일 때 인정을 한다. 그죠? 그러면 일정한 조건이라는 게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조건에 의해서 나는 동의한 것처럼 된다는 거죠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동의한 것처럼 비춰지는 조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 뜻입니다.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는 네가 동의한 거야 이렇게 인식하는 거다. 아시겠습니까? 근데 그럼 이 조건이 뭐냐면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소유다가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이제 표출이 됩니다. 한 사람 소유다가. 그러니까 한 사람 소유죠. A 땅도 A, 건물도 A다가 토지만 경매를 당한 거야. 그러면 토지가 B가 되죠. 건물은 A가 되죠. 이렇게 애초에 한 사람 거여야라는 존재 조건이 있는 거야. 그러면 애초에 한 사람 거니까 토지가 바뀌든 건물이 바뀌든 할 때 그 사람은 들어올 때 예를 들면 보세요. 애초에 한 사람 거였다가 토지 주인이 바뀌었어요. 응? 그럼 그거를 낙찰받거나 매수한 땅 주인은 애초에 그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걸 알았어요, 몰랐어요? 알았잖아. 그러니까 너 알고 샀잖니. 그게 법정이야. 알고 샀으니까 인정하는 거야. 나는 구체적으로 동의 안 했는데요. 야, 땅 있는 거 봤잖아. 그래 놓고 뭐 어떻게 이 뜻이야. 되게 쉽지 않으세요?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샀으면은 인정하는 거야, 이게. 철거 안 해주는 거야, 알고 샀으면. 이해되십니까, 이거? 나는 그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. 손 들어 보시죠. 그럼 나가라 그러고. 그러면 일어나서 나가시죠. 네. 어디 가세요? 자, 되게 쉬워요. 그러니까 이게 보면 법정지상권을 법률 용어로 공부하려 그러면 이거 애호도 잊어먹어요. 저도 그 법대 다닐 때 이거를 이제 공부를 시험에 많이 나와요. 고시에. 그러면은 요거를 정말 막 줄을 꺼서 외워. 그래도 조금 있다가 문제 풀 때 헷갈려. 근데 이제 경매라고 딱 왔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.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실제 실물을 다루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되게 쉽구나. 이게 원래 이 법이라는 게 삼수변에 갈 것 짜죠?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 빨리 일어나서. 미치겠네. 이게 법이 이거잖아요. 맞죠? 이게 물수예요, 물수. 삼수변이라 그래요. 세 개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물 숫자가 이렇게 붙을 때는 이렇게 땡땡땡으로 붙어요. 그 다음에 이건 갈 거잖아요. 간다.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법이다. 그래서 법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게 어거지로 오면은 항상 민중의 저항이 오죠. 요즘 같이 이제 막 그 세법하고 상가임대차법을 5년 의무 기간이죠. 이거를 이제 10년으로 연장한다 그러잖아, 민주당이. 요거는
물이 흘러가는 거가 아니고 역행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. 이거는.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건물 주인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산 건물에 세입자가 와가지고 진상을 부리는 사람이 많아요. 뭐 부부싸움 하면서 문짝 깨놓고 화장실 엉망으로 엎어놓고 난리도 아니거든요. 관리 안 돼요. 그래서 그 관리가 안 되는 거를 방어하기 위한 게 이제 원상 회복 조항 같은 거죠. 나갈 때 야 원위치 해놔. 되게 쉽죠. 그런데 이 나갈 때 원위치 하라라는 이 규정을 잘 지키고 강력하게 미는 쪽은 강남에 많이 살아요. 강남에는 나갈 때 이렇게 봐서 기스만 나도 이거 왜 폐였죠? 이러면서 돈을 받아내. 보증금이 딱 있어. 근데 대다수 90 몇 %의 건물 주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유야무야 그냥 내보내요. 그러니까 재산이 계속 까이는 거야. 어떤 사람을 안 치느냐에 따라서는 건물이 완전히 그냥 버려버려요. 그래서 누군지를 알고 10년간 의무 임대를 하겠어요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가를 사서 나중에 한 몇 년 있다가 내가 써야지라는 플랜이 있을 수 있어요, 없어요? 있지. 그래서 내가 좀 사용하다가 세를 주다가 뭐 아들내미 장가 보내면서 여기 점포를 열게 할 계획도 있지 않아요? 자, 그 계획이 이제 안 돼. 만약 10년간 버티겠다 하면은 10년간은 남의 집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40에 야심차게 경매 배워가지고 상가 하나 샀는데 그러면은 상가 임차인이 제일 내보내는 시점은 50세 때야. 40에 사도.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좀 상황이 좀 이상해서 어떻게 해서 재임대를 해줬어. 그러면 60세까지 이거는 남이 쓰게 되는 거야.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계약이 한 5년이 딱 만기되면 6년째 그 임대료를 좀 상승시키죠. 좀 시중의 가격에 맞춰서 좀 올린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의무 임대 기간에는 연마다 5% 이상을 못 올리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어떤 강제적으로 그 재산권, 여러분들이 사는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인 거예요, 이게. 그러면 이제 물이 흘러가듯이 하는 게 아니고 어거지로 저수지로 막아버린 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 되게 돼 있다. 민원이 좀 있을 거예요. 요즘도 막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. 막 폭락했잖아. 61%면 폭락이에요. 61이라는 건 어거지고 이제 좀 이따 55도 될 수 있어. 지금 이상하게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. 근데 그런 거가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이 흘러가듯이 하지 않는다.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은 아까 말한 대로 흘러가듯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죠? 웬만하면은 건물을 좀 놔두자. 자, 건물을 철거를 안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? 철거 안 하면 좋은 점. 임대료. 어떤 임대료? 건물의 활용도가 있지 않아요? 네. 국가 입장에서 좋은 점이 뭘까요? 이 법은 국가가 정한 거잖아.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죠. 세운되는 거. 그렇죠. 건물이 있으면 재산세를 받아낼 수 있잖아요. 건물이 있으면 또 뭘 할 수 있어요? 취득세를 낼 수 있잖아. 이게 사고 팔 거니까. 맞죠? 자, 그런 도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철거를 안 시키게끔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. 그러니까 이제 혼동이 오는 거야. 이거는 철거야, 아니야? 그래서 소송이 돼. 그러면 어때요? 소송하면은 또 국가가 돈을 벌잖아, 인지대를. 그래, 안 그래요? 이게 돈벌이라, 이게. 근데 이게 애매한 거를 놔두면 국가가 돈벌이가 됩니다. 애매한 걸 놔두면. 지들끼리 싸우면은 소송하면 어차피 국가 수입이잖아. 안 그래요? 이게 이제 장사야.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대부분 장사를 해요. 이게 우리 법들 보면 거의 다 교묘한 어떤 게 있어요. 이제 저도 이제 계속 파보니까 이런 원리가 있구나. 이거를 이제 알게 됐죠. 아시겠죠? 그래서 가능하면 내비둡니다. 그러나 명쾌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건물하고 토지랑 그 주인이 다르면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라고 예를 들면 조항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?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가 깔끔해지겠죠? 혼동이 안 생겨. 소송이 안 붙어. 다 아는 상식이 돼버리니까. 그런데 이제 이건 조금 애매했고, 과거에 굉장히 애매한 영역에 있어서 일반적인 어떤 교육기관에 가면 항상 법정지상권을 가르칩니다.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느라고
에너지를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여기에 우리 그 PT나 스파해준 교육생도 많으시지만 지금처럼 뭐 권리 분석에 마음 내려놓고 그냥 시세조사나 이런 데 뭐 올인하시잖아요. 근데 만약에 과거에처럼 만약에 다른 데처럼 요걸 막 판다 그러면 시세조사 실력이 늘질 않아요. 요거 파도 오늘 파고 내일 파도 모레 가면 잊어. 그 애매모호하거든요. 이게 그래요.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따로 경매되는 건이 여러분들 이래도 갈 때 많으셨어요? 적으셨어요? 따로따로? 많아요? 얼마나 많을까? 어때요? 많지 않았어? 여기 많지 않다. 많다는 뭐예요? 그러니까 10,000개 보면 많지 않은 거고 100개 보면 많은 거지. 어? 그런 거 아니야? 승은 씨 다 봤어? 네, 주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를 좋아해서. 이게 좀 드물어요. 일반적 거래에서 토지와 건물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땅 주인이라고 하면 그 위에 남의 걸 앉혀놓지 않지. 그 다음에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토지 내가 건물만 딱 사나요? 일반 매매 거래에서? 아니면 토지만 딱 사나요? 일반 매매에는 거의 없어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잘 존재하지 않아. 그러면 이런 게 주로 어디에서 생기냐면 조금 낡은데 서울보다는 촌. 이렇게 좀 법률관념이 좀 희미한 곳에 이런 게 존재. 오케이? 네. 그죠? 자, 희귀동물은 휴전선에 많아요? 일반 서울에 있어요? 휴전선에 있는 거. 자, 이게 너무 쉽죠? 네. 그래서 흔하지 않는 건들은 주로 조금 외진데 있다. 그리고 낡은데, 예를 들면 재개발이 이제 막 여기 이 동네는 썩었어. 막 그런데 이제 막 법률 관계가 애매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지. 이렇게 이제 대도시나 이런 데서는 되게 거기에 사는 사람의 지적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이게 땅하고 건물 이렇게 휘딱휘딱 뒤집히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보시면 된다. 그리고 이 드문 사례는 그러면 앞으로 국민들이 점점점 수준이 더 높아지고 국가도 그 도시가 점점 발달하고 정비되죠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갈수록 희귀동물화 된다라는 것이죠. 뭐가? 법정 지상권이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공부를 조금 약하게 해도 된다는 뜻이지. 만약에 뭐 점점점 슬럼화되고 점점점 정글화 된다 그러면 좀 팔아야 되는 어떤 학문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추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고승덕 변호사가 요즘 최근에 그 이촌 파출소를 철거하라라고 소송했던 거 아시죠? 나는 그런 거를 전혀 몰랐다. 손 들어 보시죠. 신분 좀 보라고 내가 그랬잖아.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는 눈. 그 눈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? 기사나 이런 간접 경험에서 온다 그랬잖아. 올바른 공국법에 대해 설명했잖아요. 제가 저번 주가 저저번 주 그 유튜브에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 알아야 되고 부자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. 이 눈이 이렇게 싹 가려지면은 왜 옛날에 그 누구죠? 영화 배우 7번인가 결혼한 거? 김지민가? 네. 맞아요? 몇 번이야? 엘리자베스도 그래? 얼마나 보는 눈이 없으면 그러겠어요. 아니, 보통 한 번만 딱 살아보면 두 번째는 지겹잖아. 안 그러세요? 아니, 그거를 뭘 갖다 결혼을 몇 번을 갈아야지 아는 거야. 그건 되게 이게 안 좋은 거야, 이게. 그거야. 그래서 봐봐.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은 어디서 온다 했어요? 직접 경험하거나 간접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, 이 눈은. 그럼 직접 경험하자니 여러분의 그 어떤 재테크를 예를 들면 난 30에 시작했어요. 그러면 한 30년 하는 거죠. 그죠? 그 다음에 간접 경험한다 그러면 하루에도 30건은 더 할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선택하여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간접 경험을 많이 하는 거지. 그럼 간접 경험을 많이 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주변에 투자해서 돈 번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보셨잖아요. 한 사람이 겨우 하나나 있을까 하고 거의 태반이 없어.
그래서 도대체 돈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 어디서 사는 거지? 호랑이가 존재하는데 동물원에만 보셨죠?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. 그래서 분명히 돈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은 어디서 몰려 사는 거야 도대체? 뭐 내 주변엔 다 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돈 번 얘기는 거의 없던데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을 많이 접하는 게 좋은 거죠. 왜? 기자들이 그 아까 말한 숨어져 있는 돈 번 얘기들, 호랑이 같은 얘기들만 계속 쏘주잖아. 여러분들은 돈 한 푼 안 쓰고도 그 정보를 얻는단 말이에요. 와이파이 비용 내잖아요.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내고 쉽게 정보를 취득하는 게 인터넷인데 그게 이제 신문이에요.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알으셔야 된다. 제가 원래 이번에 그 킹세나를 요걸로 하기로 해놓고서는 마침 고승덕 판례가 딱 나온 거예요, 사례가. 그래서 요 얘기를 해야 되겠다. 그래서 부랴부랴 아침에 사진을 이걸로 이제 막 캡처하고 난리가 났죠. 우선은 이 고승덕 변호사는 이혼했습니까, 안 했습니까? 원래 이제 유명하죠. 그 행시, 외시, 사시를 다 합격한 사람이죠. 응? 그 연수원을 뭐 수석으로 졸업했다나 뭐 이랬을 거예요.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고승덕의 장인이 누구예요? 응? 너무 모르는 거야. 박태준 포철 사장 있잖아요.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박태준의 이제 딸하고 결혼을 하죠. 그래서 이제 딸하고 결혼하니까 박태준이가 아시다시피 그 전두환하고 다 이렇게 관련돼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을까 적을까? 많지. 엄청나게 많죠.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장가를 잘 간 케이스다라고 한 거죠. 그죠? 불로소득이 벌어지잖아.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고승덕 씨가 정치에 입문을 욕심을 내니까 와이프가 반대를 합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싸워요. 그래서 이혼을 해. 그러면서 고승덕의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리죠.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무용인가 미술인가 전공하는 교수인가 돼요. 그래서 이 고승덕 변호사의 와이프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 행위예술 같은 거를 하는 걸 봤어요.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고승덕 변호사가 몇 년 전에 뭐가 나왔었죠? 교육감 선거가 나왔죠? 네. 그래가지고 1등 비슷하게 나갔었어. 그때 고승덕이가 될 뻔했어요, 진짜로. 그랬는데 고승덕의 딸이 미국에서 페이스북인가 트위터에 글을 올려버렸죠? 우리 아빠는 뭐 그 나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용돈도 안 주고 뭐 용돈을 줄 만한 형편이 아니잖아요. 저긴 재벌인데. 그잖아. 뭐 재벌한테 용돈을 줘. 그렇게 됐어요. 그러면서 완전히 언론이 악화돼가지고 여론이 악화돼서 떨어졌죠. 그러고 나서 이제 유야무야 되다가 갑자기 이제 언론에 이슈가 돼서 등장한 게 불과 한 달이 안 됐습니다. 근데 이제 고승덕 변호사는 이혼하고 다음 해인가 재혼을 했어요. 너무 빠르죠? 이렇게 또 너무 빨리 가면 여자가 또 이렇게 칼을 갈게 돼 있어. 그러니까 이제 핵폭탄을 터뜨리잖아. 딸을 지켜서 이렇게.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재혼 시점을 조절을 하시라는 거죠. 오늘 교육의 핵심은. 자, 그래가지고 그 언론사의 기자랑 결혼합니다. 기자랑. 그래서 이제 그 기자를 와이프를 대표이사로 시켜놨어. 거기가 뭐냐면 그 회사 이름인데 이 땅 주인이 그거예요. 마켓데이였나요? 네, 마켓데이라는 게 있어. 이 마켓데이가 영어로 그 통상 그 바자회 같은 거를 하는 그날을 마켓데이라고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쓰는 말인가 봐요.